정답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어제 오늘 계속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직 내려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역구 불출마나 뭐 험지 가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대표직 사퇴만으로 이게 파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아마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원한 모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랬고 이를테면은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뭐 당을 위해서 뭐 조금 험지 출마를 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좀 퇴장하는 모습, 내려놓는 모습 이런 거를 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한겨레 기사 제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대표직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 제안에 김기현 거부, 윤 대통령 경로 이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용산에서는 대통령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요구를 했고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포기하고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총선 직전에 총선이래 그 순방 직전에 네덜란드 순방 직전에 이 용산의 뜻이 김기현 대표한테 갔고 김기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총선 출마를 요구하니까 윤 대통령이 경로하고 그래가지고 압박이 엄청 들어갔고 그래서 어제도 계속 압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오전 9시까지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에. 그러니까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분들이야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으니 이제 뭔가 우리도 쇄신이 될 것 같다. 뭐 이제 총선에 희망이 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뭐 어림천만의 말씀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당무 개입의 시즌 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역사상 제가 이런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집권 여당이 임기 초 1년 반 동안 자 보십시오. 당대표를 자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그리고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또 혁신위까지 7명이 1년 반 동안 7명이 바뀌는 정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역사가 없어요. 뭐 이게 진보든 보수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한테 뭔가 막 감동을 주고 그래서 진짜 김기현이 물러갔으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까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 앞서 같이 질문 최재성 의원도 최재성 전 최재성 의원도 최재성 했었는데 이거는 사태가 아니라 숙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밀려서 했든 어쨌든 간에 더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더 큰 봉변을 당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 특정 정파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민심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민심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실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외면할 수 없고 위기 상태죠. 지금 상태가 대통령 지지율도 썩 좋지 않고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 사실상 한 방을 먹인 것은 장제원 의원이다. 먼저 장제원 의원이 불을 당긴 거죠. 장제원 의원이 쏘올린 불출마 신호탄이 지금 이게 시작일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김기현 대표 다음에 누굴 향하겠습니까? 영남에 글쎄 이런 상황이라면 50% 이상 불가리 이야기도 나올걸요. 왜냐하면 자 장제원 김기현 내려놓는데 뭐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어쨌거나 간에 사퇴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가정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장제원 의원도 고민이 많았겠죠. 이 지역 유권자들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한사코 만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 국회의원들의 거치 결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만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구의원, 시의원,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했다. 이제 왜냐하면 공이 다시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에 어제 오늘 나오는 인터넷 언론이나 이 레거시 매체의 이 제목들을 보면은 자 김기현 대표는 사퇴했는데 그럼 이재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했다. 이게 여하튼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국민의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디딤돌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비대위 원장은 또 누가 할지.
뭐 여러 명 또 거론이 되는데 한동훈 또 법무부 장관 고려는 되기도 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어제 그 안철수 의원이 네.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인요한 위원장을 거론을 네, 했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하면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YTN 라디오 정면 승부에 나와서도 인요한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삼각편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김기현 인희동 삼각편대론 부상. 인희동. 예, 이게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인희동. 뭐 요 사람들로 이제 간판으로 치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제 낮에는 뭐 단독해서 김한길 유력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조금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사실은 당에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윤심이 누구한테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약간 당의 거수기 같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혁신으로 보이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당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 것에 대해서 반성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에 최재형 의원 정도의 스탠스라도 뭐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뭐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찰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다 가능할까? 제가 계속 회의론을 하는 게 물론 김기현 대표가 책임이 없지 않아요. 이를테면 보궐선거 이렇게 참패를 하고 근데 보궐선거를 그러면 왜 치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사면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2021년에 망하는 길로 들어섰을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강하게 있었고 당원상으로 본인들이 규책 사유가 있으면은 내지 않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표가 2015년에 만든 그 당원이었는데 그거를 당원 투표해가지고 바꿔버리면서 나와가면서 그때 이제 정권 심판론이 확 커져가지고 대선 지고 지방선거까지 졌잖아요.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려면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 어떤 사람도 그 성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뭐냐면요.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은 자,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김홍일 그 선배 검사인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혔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병대 수사당 박정훈 대령 이 사람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항명이라고? 안 했죠. 예, 그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서울 6석이다 충격적 보고서도 있는데 좀 뭐 우리 배정수 장님 데이터를 보시니까요. 이 한동훈 장관이나 이렇게 뭐 이게 스타가 오면 이게 바뀔 수도 있나요? 지금 상황이 총선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겠죠. 그런 기대를 국민의힘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뭐 세 가지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칼럼도 썼습니다만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카드를 빼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연말 연초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이 부분이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대통령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승산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앞서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용산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다면은 또 이제 당대표가 이리저리 요리조리 공선이나 선거 전략을 잘 세우면 이제 그걸 또 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야심차게 주장했던 김포시 서울 통합도 좀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도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세대 또 수도권 영향력인데 김기현 대표를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잔류의사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점쳐보기도 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잔류할지 안 할지는 또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지 여부가 이제 곧 한 12, 3일 있으면은 결판이 날 텐데 그러면 한동훈 카드밖에 없어요. 남은 건 한동훈 카드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여러 가지 또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앞서 이제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을 비대위로 끌고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한동훈하고 원희룡은 어려울 것 같고 또 김한길 위원장을 데려오기에는 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출신이니까. 이력이 상당히 좀 걸림돌로 작동될 수 있어요. 중도 외연을 확대하기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중도이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 2명 정도 선에서 좀 심중히 고려될 것 같아요. 한 명은 권영세 의원 전 장관이 뭐 용산이 지역구인데 불출마를 못 들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가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요. 판단입니다. 정세적 분석에 따른 판단인데 분석인데 권영세 왜냐하면 대선 때 권영세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권영세 전 장관을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뇨한이 추천되는 이뇨한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이뇨한을 그대로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권영세. 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번 총선이 이 정권 심판론,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아니면 이재명 대표 심판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나서면 꼭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총선 구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 총선과 관련해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 지지율. 지지율. 그거고 또 하나는 다음 총선에서 그래서 누구의 어느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지론이냐. 안장론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론을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20% 격차가 나면은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근데 지금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35대 60이에요. 거기에다 조금 더 올라가도 하더라도 20% 이상 격차가 나면은 이거를 하나면은 수도권은 그냥 쓸려 나간다고 보면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왜냐면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고 또 하나는 정권 심판론과 정권 견제론이 그러니까 정권 지원론이 15%포인트 이상이 나면은 이거는 더 강력한 지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직접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이거면은 이것도 해보나 마나예요. 근데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면은 이제 이재명 심판론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심판론. 그러니까 이재명 심판론이 지금은 사법 리스크가 약간 가라앉은 상황이고 이재명의 어떤 비호감도가 확 붉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심판론. 그게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으로 해서 12월 11일, 12일 무선 RDD 조사, 랜덤 추출 방식으로 ARS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방식이 비례대표가 38.5, 지역구 출마가 46.4거든요. 여기에서 게다가 더 들어가면은 이제 뭐 험지로 가느냐, 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건데, 자 비례대표 출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비례대표로 출마를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남의 정당에 가가지고 국민의힘 정당에 가서 비례 입원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 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한동훈의 어떤 영향력도 오히려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배종수 장님. 민주당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녹록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전 대표와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잔류설도 나오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잔류설도 있습니다. 탈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른바 NY계 이낙연계의 공천 지분을 빅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고는 있습니다. 흔드는 것만으로도 분명한데 이낙연 신당이 창당할 경우에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되냐.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한 그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 아니고 같은 조사죠, 그죠?
네, 같은 조사죠. 예. 이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8, 국민의힘이 33.2, 이낙연 신당이 7.9%, 약간 8%포인트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지역구로 본다면 수도권에서는 8%포인트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죠. 또 비례 대표 선거를 뭐 병립형으로 가져가더라도 이낙연 신당이 출범한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총선 구도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주당이라면 총선 구도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총선 구도 꽤 차이가 납니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51%,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가 35%니까 정부 견제론이 16%포인트 많습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선거 끝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이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 맞네요. 민주당 지지율은.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이 37%예요. 동률이고. 이게 뭐냐면 역대 선거와 다른 게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현직 대표의 리스크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거 결과 나왔나요? 아직 지금 청구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구만 돼 있죠.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거는 수천만 원이 아니라 그 연구소를 통해서 어디까지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뭐 8억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7억인가 8억. 그렇죠. 이거는 박지원 앵커가 변호사니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간에 돈 문제가 발생하면 40대 화이트 칼라도 흔들려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건 분명합니다. 호사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돈 문제가 발생되면 호사화가 흔들립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냥 정치적인 성향 대결이면은 민주당은 더 결집을 해요. 이 지지층들이. 그런데 돈 문제는 안 돼요. 돈 문제. 그래서 코인도 그랬고 지금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지금 대장동 재판도 그렇고 뭐 이 법인카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밀렸던 어쨌든 여하튼 간에 총선이 의식돼서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사퇴를 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저는 전격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 그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격적 결단이 불출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은 뭐 어느 정도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겠다고 하고 뭐 이제 1단까지 노려보겠다. 근데 뭐 그거는 조금 희망사항인 것 같고.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명계 그룹이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왜 이렇게 좀 급하시지? 사실은 이게 급한 거 원래대로라면 급한 게 아닌데 지금은 모든 일정이 12월 말 1월 초로 지금 다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총선이니까. 이게 요즘 이게 그래서 오히려 퍼스트 무버보다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라스트 무버가 좀 유리한 게임입니다. 이게 판에 돌아가는 걸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성급해 보인다. 지금 뭔가 이제 본인이 오히려 좀 조급해 보인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을 포함해서 상당히 선을 긋고 있어요. 이낙연의 신당에 우리는 가는 건 아니고 우리는 원칙과 상식도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12월 말까지 보겠다라는 거. 당의 변화를 혁신을 촉구하고 오늘 지금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오늘 이제 중요한 일정이 많은데 오늘 또 2시, 그러니까 10시 반에는 민주당 의총이 있어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그러니까 영향력은 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호 3번 뭐 이렇게 받는 거에 목표라고 하는데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까? 그리고 약간 제가 이거는 비명 쪽 얘기를 들은 건데 이낙연 대표도 좋지만은 사실은 김부겸이나 정세균이 움직이길 원하고 있다. 삼총리. 꼭 삼총리가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들이 좀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분들이 움직일 명분이 아까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선거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분 없는 일이라고 그분들이 계속 옛날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가는 건 야합이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고 약속을 대국민 약속 안 지키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는 순간
있지만 이게 움직이는 여지가 있는데 민주당 주류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야 빨리 결정하자.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고 빨리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쪽과 회기하자. 회기를 전제로. 그런데 최대한 결정을 늦추자. 명분을 저쪽에 다른 사람들이 뭉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늦추자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지금 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류에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의총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선거제 얘기까지 나오겠네요. 저는 이게 비명이 비명을 지르고 리디홍 반발이에요. 뭐죠? 리디홍. 홍리디홍. 지금 이탄희 의원이 한 이야기가 불출마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선거에 출마할 그런 적극성이 안 나온다 이야기하는 게 멋지게 싸웠지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대표에게 일가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홍성국 의원, 홍종학 의원이 아니고 홍성국 의원은 그만 홍성국 의원은 뭐 수백 명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부대낄 일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이 국민들에게 경제 강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그런 현상을 만들었을까?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칼을 갈고 있고 지금 쿠키뉴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유무선 병행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표적 평가예요. 자,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잘한다가 40.8, 그 다음에 잘못함이 52.8이에요. 거기다 아주 잘하고 있다가 22.4예요.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혁신과 쇄신을 할 거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위성정당 안 하겠다. 그리고 준연동을 계속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대선 때 약속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통한 민주당의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을 되찾겠다. 그런데 한국갤럽조사 이런 데를 보면은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 체제로 민주당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재명 대표는 응답을 해야죠. 응답을 해야 된다. 몇 가지 좀 데이터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드릴게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2월 9일부터 10일에 유무선 병행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신당 지지 이게 삼총리 신당에 대해서 14%가 나왔는데 14%.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은 9%가 나왔어요. 9%. 이게 그러니까 이 삼총리가 뭉치는 게 오히려 더 힘이 세다. 파급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저는 이제 뭐 데이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미묘한 기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민주당 한국일보 기사 이제 단독인데. 부산서 5곳 우세 민주당 과반 목표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과반은 부산에서 과반이에요.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 의석수가 18석인데 10석까지 우리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9개에서 10개. 9개에서 10개.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반윤 전선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론이 일어나지 않고 민주당이 꼴 보기 싫지 않아야지 그나마 원래 국힘이 더 싫어가지고 중도 성향이나 중도 보수 사람들이 민주당에 찍어줘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선거제도가 만약에 갑자기 해서 이게 야합이다, 약속 안 지킨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접전 지역에서 비례를 몇 석 더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이 접전 지역에서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특히 좀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런 의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접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연동형 포기하고 국민의힘하고 야합할 경우에 우리 다 진다.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명이 결집하고 정치 쇄신할 명분도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맞물려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의 전략을 봉쇄하는 전략도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키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의총에서 결정이 날 건데 시간이 좀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없으면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조사인데 왜 장제원, 김기현 이 순서대로 국민의힘에서 결단을 내렸을까? 이 총선 구도를 보면 PK, 부산, 울산, 부산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부 견제론이 부산입니다. 울산입니다. 경남입니다. 46%. 정부 지원론이 38%.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의 대표가
정말 예리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부산이 심상치 않아요. 부산이 PK가 격전지가 될 것이다. 자갈치 시장이 총선을 결정할 수도 있을 사투리 것 한번 같아요. 써주시죠. 결정한대 잘해라. 잘해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남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